차단기가 떨어지지가 않고 잘못하면 뭐 화재가 될 수도 있겠지. 세탁기 돌릴 때는 식세기를 돌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식세기를 돌릴 때 정수기를 쓰지 않는다든지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삼촌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 공사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 이런 거 안 하면은 좀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삼촌이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구축은 단열에 대한 그런 부분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배관들, 수도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배관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노후화된 전기 배선 용량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배선 자체가 뭐 접지가 안 들어가 있거나 전선의 굵기가 얇은 게 들어가서 맞지 않게 설정이 돼 있을 수 있거든. 요즘에는 전자기기들이 용량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선도 전부 다 가리해 주는 게 좋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올 철거를 할 텐데 그럼 방수층이 깨지니까 방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축하고 이제 구축은 좀 틀린 게 뭐냐면 공조, 에어컨이라든지 전열 교환기 그런 공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이왕 할 때 같이 좀 봐주면 좋다. 그럼 첫 번째로 단열 먼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단열 부분에서 어떤 걸 안 하면 좀 후회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엔 따뜻해야 되잖아. 추위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버리면 단열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결로가 발생되겠지. 우리가 샤시를 하고 나서 이제 단열을 하는데 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이제 베란다란 말이지. 베란다를 우리가 이제 걷어냈을 때 아이소핑크를 깔 때 바닥에 깔고 나서 샤시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턱이 한 25에서 한 30cm 정도 턱이 있거든. 거기에다가도 하나 대줘야 돼. 그러니까 바닥에다 아이소핑크가 가면 샤시 하단 밑에까지 미장하기 전에 이 아이소핑크가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위쪽에다가 난방 배관을 깔고 미장을 덮어주고 나서 미장면이 어느 정도 이제 양생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샤시를 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 기역자를 까는 이유는 그쪽 면에도 단열을 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그쪽으로 결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단열이 됐다고 볼 수가 없겠지. 이거는 이제 공정상 문제긴 한데 샤시를 나중에 하면 돼. 샤시를 단열을 하면서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외벽에 면한 안방 벽면들, 주방 쪽 후면들, 거긴 또 북향이란 말이지. 엘리베이터실이라든지 아니면 계단실 쪽 외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단열재 표시거든. 그러면 옛날에는 단열재 시공이 단열재 본드로만 턱턱턱 붙인 다음에 그 앞쪽에다가 석고로 떡가베 형식으로 그냥 붙여놔 버린 거야.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해. 조밀하게 붙어져 있지도 않고. 여기를 만약에 단열 처리를 안 하고 샤시를 바꿨다 그럼 결로가 생길 수가 있거든. 샤시를 좋은 걸 했는데도 추운 냉기가 또 더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부 다 걷어내고 다시 이제 단열재를 치부한 다음에 샤시 시공을 하거든. 이런 부분도 구축은 조금 잘 해주는 편이 좋아. 그리고 이제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데도 결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신축도 되게 많아. 내단열이 사실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고 좀 잘 해야 돼. 제일 좋은 건 외단열이 좋은데 아파트는 외단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지켜서 단열을 하면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단열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배관인데 아무래도 이제 하수도 배관이 제일 문제지. 제일 먼저 봐야 될 때가 싱크대 배관.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20-30년 쓰다 보면은 플러지들이 많이 막혀 있을 수가 있어. 공사 중에는 그걸 바꿀 수 있지만 공사 후에 가구가 들어가고 나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 만약에 그 부분에 바닥 파쇄를 할 수 있는 공사가 원래 있었다. 확장 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분배기 교체 공사가 있다. 그러면 분배기 옆에 하수도 파이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동강 잘라낸 다음에 연결시켜서 새로운 파이프로 해서 연결시켜주면 좋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배관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분들 불러다가 싱크대 배관은 청소해주는 게 제일 좋다. 우리가 욕실 철거를 하잖아. 그럼 욕실 천장에 보면 배관이 있거든. 근데 이 배관은 사실 위에 집 배관이고 우리 집 배관은 아랫집에 있어. 아랫집 천장에. 구축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배관 자체가 노후되다 보면은 틈도 생기고 파킹도 노후화되면 그 사이로 물이 많이 셀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밑에 집에서 먼저 확인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천정을 철거하고 위에 집 배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위에 집 배관에 어떤 누수 흔적이 이런 거에 많다. 그러면 우리 집도 그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 집에 양해 구하고 이제 먼저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지. 이거를 설비가 들어왔을 때 같이 해주는 게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좀 저렴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확인해주면 좋고, PCC 파이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동파이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방관으로 되어 있는 쇠파이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매매하기 전에 관리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주변에 설비 업체가 있거든.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봐. 이쪽에 공사하신 적이 있냐? 이 아파트 단지가 누수가 좀 있냐? 그쪽으로 이제 많이 공사를 하시니까 가끔 있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고, 또 제일 좋은 방법은 동네에 인테리어 업체에 방문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멀리 있는 업체들보다는 동네에 있는 업체들이 그 아파트의 상황을 좀 더 잘 안다라는 거야. 견적은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이렇게 비교 견적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발품 팔아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지. 디자인 업체랑 뭐 인테리어 업체랑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면 대비를 하는 거지, 공사에 대한 것들을. 그 다음으로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 배선이지 뭐. 전자기기가 사실 되게 많아졌지. 용량도 커지고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스탠드 에어컨도 있고 전열교환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식세기, 밥솥,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하는 인덕션, 세탁기부터 해서 뭐 스타일러도 있고 엄청 많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용량 자체가 다 한계가 있거든. 기존의 용량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뭐 다 쓴다 그래 버리면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거든. 노후화된 차단기를 그냥 그대로 냅둬 버리면 차단기가 떨어지지가 않고 잘못하면 뭐 화재가 될 수도 있겠지. 차단기도 물론 갈아줘야 되고, 기존에 인입되어 있던 전선들도 뭐 예전에는 되게 용량이 낮은, 그러니까 스퀘어라고 하지, 얇은 스퀘어로 되어 있는 그런 전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갈아주는 게 좋아. 그리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전선도 뭐 피복이 혹시나 뭐 벗겨질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누전이 될 수가 있겠지.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전자기기들보다 요즘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선도 같이 교체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독 배선이 가야 되겠지, 무조건. 웬만한 아파트들은 거의 단독으로 뽑아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기존의 4스퀘어가 아니라 뭐 2.5스퀘어나 뭐 이렇게 얇은 걸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어쨌거나 선가리를 해야 돼. 그리고 요즘에 뭐 엘리카나 아니면 뭐 디트리시나 뭐 밀레 거 이런 이제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되게 크거든. 그런 것도 단독으로 다 4스퀘어로 가야 되니 전선가리는 거의 필수다. 단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전자기기들은 꼭 단독으로 써주고, 그런 경우는 있어.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회로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물려야 될 때가 있거든. 단독 배선이 안 나와가지고 인덕션하고 이제 밥솥하고 같이 물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얘네를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나눠서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돌릴 때는 식세기를 돌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식세기를 돌릴 때 정수기를 쓰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생활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전등 회로 분리하듯이 최대한 많이 좀 회로 분리를 좀 해주고 배선을 많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방수 되게 중요하지, 욕실 같은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되면 방수층이 깨지기 때문에 올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방수를 한다. 근데 방수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예전에 많이 하던 이제 액체 방수라는 게 있는데, 물하고 방수제하고 섞고 그 다음에 레미타를 거기다가 믹싱을 하는 거야. 약간 묽게. 근데 얘가 이제 싸고 빨리 끝나지. 근데 단점은 뭐냐면 레미탈이다 보니까 얘는 탄성이 없어, 탄성이. 그러니까 어떤 충격에 의해서 크랙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잘 추천 안 드리고, 물방패 같은 그런 방수제가 있는데 얘가 이제 탄성 계열이 있는 좀 액체 방수야. 그래서 이거 옥상에도 많이 쓰고 하는데, 물하고 섞어가지고 레미탈 믹싱을 하는 건데, 얘는 굳으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탄성 계열이 있어요. 휘어. 도막방수처럼 약간의 탄성기가 있는 거지. 액체 방수보다 견고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뭐 물방패나 이런 탄성 계열의 액체 방수를 좀 한번 해주고, 그리고 도막방수까지 해주면 좋다라는 거야. 도막방수를 다 끝낸 다음에 변성 실리콘이라고 해서 방수 계열의 실리콘이 있어. 그 변성이다 보니까 방수 성능도 되게 좋고, 얘를 코너에다가 도포를 해주면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는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은 상당히 좋지. 그리고 이제 구축에서 많이 하는 게 에어컨이지, 에어컨. 그러니까 에어컨도 스탠드를 안 하는 이유가 집을 예쁘게 잘 꾸몄는데 저쪽 거실 한켠에 이제 스탠드가 있는 거야. 되게 안 예쁘잖아.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천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쨌거나 시스템 에어컨을 구축에다 적용한다고 하면은 천장 고가 그 사이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거실 쪽은 거의 털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 이왕 터는 거 반까지 다 턴 다음에 전열 교환기를 좀 넣어주면 좋거든. 이게 신축에는 법적으로 달게 되어 있어서 신축에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구축은 이게 없어. 에어컨도 같이 하고 전열 교환기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전열 교환기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날씨 좋은 날이 별로 사실 없어. 오늘도 되게 미세먼지가 안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창을 열어가지고 환기시킨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전열 교환기의 역할이 뭐냐면 안에 있는 더러워진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거야. 그리고 밖에 있는 공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밖에 공기가 오염이 됐잖아. 그러면은 들어올 때 필터에서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그리고 안의 온도와 밖의 온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그럼 얘를 열교환 소자가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깨끗한 공기를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준다. 뭐 이런 간단한 개념이거든. 이런 공조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법도 하다.